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역사교육 첫 걸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사교육 첫 걸음이 이제 재작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올해 기출문제는 이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근데 재작년에 갑자기 한 6-7 점짜리 문제가 탁 튀어나오는 바람에 일단은 안 볼 수는 없어요, 또. 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꼼꼼히 다 보기에는 좀 시성비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올해 나왔으면 확실히 이제 보는데, 근데 또 안 보자니 또 그렇잖아요. 이 계륵 같은 존재예요, 계륵 같은 존재.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요약본 있거든요. 첫 권은 요약본 중에 혹시 이게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 있죠? 예.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을 좀 하면서 중심으로 이제 내용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할게요. 예. 자, 그리고 자세한 강의는 제가 첫 권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작년에 강독 강의를 열심히 해 놨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강독 강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먼저 1 장을 볼게요. 첫 걸음이 4 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1 장, 그다음에 여기 2 장하고 그다음에 인제 3 장. 음. 그래서 3 장으로 이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4 장이 있는데 4 장은 제가 그냥 깔끔하게 뺐어요. 예,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뺐고, 그래서 1 장부터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보실 때 이제 첫 걸음 책하고 같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첫 걸음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만 뽑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죠. 역사 교육과정. 그래서 뭐 교육과정 의미나 뭐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자 보시고, 여기에서 인제 교육과정 구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계획된 의도된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서로서 그 교육 과정인데, 진행될 교육 활동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담고 있는 점에서 일종의 시행을 위한 지침이다. 어. 그래서 인제 이걸 인제 근데 요런 계획되고 의도된 교육 과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과정 있잖아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그 요번에 22년 기존 교육 과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되고 의도된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실행된 교육 과정이에요. 자, 실행된 교육 과정은 교사의 실천적인 수행 행위를 가 실행된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요 실행된 교육 과정은 그 우리가 인제 수업에서 하는 그 교사 중심의 어떤 수업 행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요 교육 과정을 보고 문서화된 교육 과정 보고 이걸 읽고 해석하고 또 교실의 맥락에 따라 적용하는 거죠. 이것이 인제 실행된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경험되고 학습된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제공된 교육의 결과 학생들이 획득하게 된 경험과 학습 성과와 성취, 태도 등을 의미하는데, 계획되고 실행된 교육 과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계획되고 의도된 교육 과정이 얼마나 뭐냐면 어 실현될 수 있는가를 그 뭐냐면 판단하는 근거가 되죠. 경험된 학습된 교육 과정이 일종의 이게 인풋이라면 요건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교사가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계획되고 의도된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교사가 해석해서 실행된 것이 실행된 교육 과정이고, 그다음에 경험된 학습된 교육 과정은 요구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또 교육 과정 수준에 따라서 인제 또 교육과정 수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개발 주체에 구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어 세 가 그 몇 가지 나누는데, 중앙 집중적인 교육과정을 개방하거나 지방 분권적인 어떤 교육과정을 개방하거나 이렇게 인제 하는 건데, 자, 먼저 중앙 집권적 그 교육과정을 볼게요. 자, 중앙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한 체제이고, 대개 보면 인제 한국이 여기에 속하죠. 한국이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과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장점은 중앙 정부에서 개발된 교육 과정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수준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획일화될 수 있으며 교육 과정 개발에서 교사가 배제되고 교사가 주어진 교육 과정 실행자만 여기진 된다. 그래서 그냥 교사는 교육 과정을 보고
그냥 실행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지방분권적 교육과정 보죠. 주요 혹은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 체제이다. 그래서 이런 지방분권적 교육과정은 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독일 같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국가에서 있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 달라요. 여기는요. 자, 그래서 장점은 지역 혹은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육과의 질 관리가 어렵죠. 평준화가 안 돼 있어. 네. 그리고 지역 및 학교 간의 격차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뭐 한국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된 내용은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교육과정 문서 구성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22년 개정교육과정 있죠. 15년 개정교육과정이나 22년 개정교육과정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먼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총론 부분과 하나는 교과 교육과정이죠. 자, 총론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교육과정 운영 관련된 내용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든지, 네, 오타네요. 예. 자, 교육과정 구성에서 주어진 중점을 둔 사항들, 학교급별 교육 목표, 학교별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용시험에서 이제 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연구부 있죠. 연구부에서 주로 이렇게 이제 할 때 교육과정 편성하고 운영할 때 이런 총론을 이제 보죠. 근데 임용시험에서 이제 보는 거는 우리가 교육과정 하면 교과 교육과정이야. 네, 교과 교육과정. 그래서 교과 교육 과정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 한국사가 있고 우리는 뭐 세계사가 있고, 그러니까 15년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해요. 동아시아사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면 각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성격이 먼저 나오고요. 교과 성격, 그다음 목표, 내용, 그다음에 그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제가 15년 개정이나 22년 개정할 때 그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학교에서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성취 기준이야. 예. 그래서 예전에는 교과 그 계획표,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하는 그 학기 계획표를 쓸 때, 교과 계획표를 쓸 때 성취 기준을 그렇게 별로 쓰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성취 기준이. 예. 그래서 성취 기준의 어떤 뜻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이후에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성취 기준에서 뭘 제시하고 있는가? 요걸 쓰다가 하면 요걸 쓰시게 됐죠. 예. 자, 근데 이게 아 솔직히 이제 성취 기준 하는데 하지만 형식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수업하는 학교가 어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위에서 지시 내리니까 그냥 비슷한 걸 골라다 쓰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역사적 사고를 넘어갈게요. 진짜 빨리빨리 나가죠? 예. 진짜 중요한 부분만 할 거예요, 여기는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 들어가는 곳에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을 인제 뭐 이게 아마 그 인권 운동이죠. 흑인 인권 운동. 이거와 관련된 그 사례인데, 이걸 똑같은 그 주제를 다루더라도 사회과 수업하고 역사과 수업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사례 연구가 그 제가 여기 표시해 놨죠. 예, 이거는 그 첫 걸음에 있는 사례 내용이거든요. 여기 다 씻어낼 수 없어 갖고 여기 표시해 놨으니까 첫 걸음 부분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 보세요. 예. 일단 사회과 수업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현대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역사 사례로 인제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어 등등 뭐 시민운동 등등등을 해서 이걸 다룰 때 하나의 사례로서만 인제 다루죠. 그리고 역사적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른 역사적 사례를 치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인권 수업에 평등 수업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다른 게 더 좋으면 다른 역사적 사례를 취하는 거야.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런 느낌이죠. 그 정근대 시대 때 어떤 상강오륜을 이제 제시해 놓고 상강오륜에 맞는 뭐냐면 역사적 사례를 끌어내는 거죠. 예, 경사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 수업에서는 역사적 사례를 일종의 사회과 수업의 한 사례로서 한 거야.
그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사고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과거의 인물과 사건 같은 역사적 소재를 다루고 있다. 근데 역사과 수업은 이런 뭐랄까 현대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인제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도 로잔 파크스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게 로잔 파크스가 뭐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평등에 관련된 거나 인종 차별 문제를 다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자 파크스의 사실관계를 하는 거야. 이게 옳고 그르냐 이거 있고 역사적 사실 인물과 사건의 의미를 자료 속에 또 찾아보고 역사학의 인식 기반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안 하죠, 사회과에서는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 알고자 하는 질문을 생성하고 자료 분석 해석해서 역사적 의미를 만드는 것을 목표한다. 그래서 이 역사과에서는 로저 파커스를 그 자체의 사실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그 사료 비판 활동을 분석하는 데 필요하고요. 사회과 수업은 어떤 주제에 대한 이제 뭐냐면 개별적 역사 사료로서 뭐냐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역사적 사고를 함양하는 수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관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역사적 사고의 함양 수업 방향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인제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인제 방법이 학습자 중심 담론 접근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현재주의 시각 접근이에요. 현재주의 시각.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닫힌 서사에서 목적론적 역사 이해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학습자 중심 담론을 접근해 볼게요. 중점을 본 게 뭐냐? 구성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라 역사가의 해석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의미를 생성, 판단, 소통하도록 가르치는 데 그 방점을 두고 있다. 자 자신의 관점은 뭐냐면 학습자 중심이죠. 그래서 그 기반이 됐던 게 뭐야? 당연히 구성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왜 기반이 되는지 알 거예요. 구성주의라는 것은 인제 여러분들 학생들의 어떤 인지적인 틀을 강조하죠. 그 지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인지 틀, 스키마에 따라서 지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재구성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론과 연결시켜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입을 해 보고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상상해 보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 혁명을 유발하거나 학습 활동에 참여한 것 같은 교수 방법에 치중된다. 문제점이 뭐냐면 역사 교과의 특성을 배제한 채 역사 교과에 무관한 활동 참여만 남을 수 있다. 자 이게 너무 흥미위주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후삼국 시대에 자 인물을 좀 재밌게 다루려고 그래서 그 당시 왕건이라든지 건원이라든지 궁예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물을 좀 재밌게 다루려고 인기 투표를 해요, 인기 투표. 그 인기 투표를 하고 거기에 인제 뭐냐면 인기 투표를 통해서 나름대로 '누가 더 잘했나.' 이렇게 인제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인기 투표를 했겠죠. 그러면 왕건이 뭐 많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건원이나 궁예가 더 관심이 있다 해 갖고 인기 투표를 할 수 있는 더 많이 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어 그 역사과 수업은 아니죠. 애들을 재밌게 만드는 데는 좋을 수 있어. 근데 왕건과 건예와 궁예를 인기 투표를 통해서 뭔가 인물 평가를 한다? 이런 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인제 역사라는 거는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 가지고 인기가 개인적 호감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그걸 평가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내가 왕건이 좋고 내가 건원이 좋고 궁예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뭐 인기 투표를 하면 이거는 진짜 역사 교과하고 전혀 무관한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에만 기대고 사료를 다뤄보는 인지적 과정을 참여하지 못한 거야. 자 인지적 과정인데 요게 그 사료 첫 권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요게 되게 강조해요. 사료를 다루는 인지적 과정. 항상 역사가의 뭐냐면 그 사료 분석과 비판 과정을 학생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도 교사도 이걸 또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에서 후삼국 시대 때 이런 인기 투표는 개인의 선호도만 나타나는 거지 요 사료나 이런 것들 다루는 거지 않죠. 그리고 사료를 다룰 때 일어나는 역사적 기대도 어렵죠. 그리고 인제 문제점 세 번째는 뭐냐면 행위와 의사결정
행위가 의사결정의 가치 판단의 관점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에서 사회를 다지지 않는다면 역사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역사학위도 요거와 연결시켜 봐요. 이거 똑같은 의미긴 한데 일단은 같은 말은 중복해서 좀 쓴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요거와 연결한다. 역사학이라는 말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역사학이라는 것은 사료들을 다뤄보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가 사료 분석과 비판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한다. 그래서 첫 걸음에서 초진일관 강조하는 것이 요 부분이다. 역사학이. 그래서 이제 개선 방법은 사료 다루기 관점에 따라 역사를 해보기도 역사학을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할 때 흥미만이나 역사학을 관점을 반영해 갖고 학습자 중심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현재주의적 시각 접근해 볼게요. 자, 이거는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저기 중요성 보면 현재의 가치의 중요성 있죠. 요 내용과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비슷한데. 자, 역사 교육을 현재를 살아가는 학습자의 삶과 연결시킨다. 자, 유용한 점은 뭐냐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역사학의 도구적 유용성 및 가치를 강조할 수 있다. 과거를 보는 적극적 시각과 능동적인 전망을 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전망이죠. 예, 좀 오타가 많네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과거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입해서 뭐냐 능동적인 전망을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유의점을 보면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인지하고 현재의 인식술로 과거의 문제를 볼 때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적 시각에서 과거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과거에 맺는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비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접근을 지향함으로써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시킨다. 그냥 쉽게 말해서 현재에서 과거에 맺는 관계에서 항상 연결점을 생각해 보고 과거를 볼 때 과거의 어떤 문맥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 상황을 벗어나서 그냥 그 우리 가치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해서 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시대와 지역의 차이를 비교하고 당대의 맥락 속에 이해하며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주의시킨다. 어.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 모두 자신이 투영된 그 가치와 인식체계를 지닌 그 한 특징 및 한계를 인지한다. 우리 나름대로 이제 어떤 가치와 인식 체계가 어 뭐냐면 의도하지 않지만 개입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예. 그런 거 있고 투영인데 투용으로 돼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문제점은 뭘까요? 문제점은 지나친 현재주의 흐름이 돼요. 예. 그래서 현재 중시되는 가치와 교훈을 과거부터 끌어내고 현재와 관련 속에만 그런 가치와 호용을 판단할 수 있다. 약간 이제 뭐와 비슷하면 현재의 가치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 이제 할 때 문제점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중시되는 가치와 교훈을 과거 사건을 끌어내고 과거를 현재와 관련성에 종합한 것이 역사적 접근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이 과거 자체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지 않고 현재와 단절되거나 연속된 지점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의 관점에서 과거를 조망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수거하거나 역사적 사고 활동을 거친 학생가 볼 수 없다. 그래서 현재적 입장에서 과거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유의점이나 문제점이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현재적 가치에서 과거를 본다. 이게 문제점이고 그걸 유의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제 뭐냐면 그 시대와 이런 것들 차이를 비교하면서 그 시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요 내용이요. 여기 주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적어 놨냐면 아 거기에 첫 권에 적어 놓은 거예요. 첫 권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말을 진짜 의미가 진짜 똑같은데 하나만 적어 놓으면 되는데 이걸 또 무한 반복해요. 동호 반복 형식으로. 그래서 요 말 했다가 또 그러면 거기에 끝나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실상 딱 보면 딱 똑같은 말들이야. 예. 뭐 요렇게 하기 때문인데 그냥 여기에서 인제 맥락 속에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또 두 번째 현재의 관점과 의도의 역사 접근을 또 지성사 역구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대화 등 거대한 역사 도식을 전제하고 이 도식에 맞춰서 특정 인물, 사상, 사건을 자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이 지성사 연구야. 그 민족주의, 민주주의, 평화, 인권, 사상, 사건들 중심 주제를 설정하고 특정 인물과 사건, 사상의 역사 등을 흐름을 만들어 주고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래서 사상과 개념을 당대 형식의 반영문화로 간주하고 전자에서 후자로
읽어내는 주문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인물의 사상 저술중을 주장 등 현재적 관심에서 가져 내용을 접근한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 인물들이나 뭐 이렇게 최근의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보지 않고 어떤 그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접근해 가지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뭐냐 주제에 따라서 뭐냐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인제 특징이죠.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사상을 가지고 어 그다음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 말이.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 갖고 이제 일단은 정리는 해 놨어요. 예. 정리는 해 놨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닫힌 서사 속에서 목적론적 역사 이해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인데 자 그래서 인제 보통 요 닫힌 그 서사에서 목적적 역사 이해는 이제 왜 하냐 이 등장 과정을 봐야 돼요. 자 국정교과서를 대표하는 국가주의 서사가 권위주의 정부와 국정국가에서 담론의 특정 역사적 인식을 전달하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 국가 및 외부의 심의에 구정된 역사의 교훈, 가치 메시지를 수용하는 구조를 거부하고 역사 교과서를 다른 대안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 거대 서사의 비판과 대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역사를 자기 문제화 시키고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거에 기대를 가졌다. 이렇게 인제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닫힌 서사에서 목적적 역사 이해를 추구하는 접근은 우리가 인제 예전에는 국정교과서 있잖아요, 국정교과서. 이게 이제 국가주의 서사라고 상당히 비판했죠. 예. 그래서 이제 특정한 역사 교과 인식을 학생들에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대응해 가지고 뭐냐면 그 당시 이 교사들이 그걸 대응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항 서사를 만든 거야. 예. 근데 문제는 이 대항 서사 자체가 열린 구조가 아니라 닫힌 구조야. 국가주의적 어떤 서사 자체도 닫힌 구조지만 그 대항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또 닫힌 구조라는 새로운 것들을 만든 거야. A를 비판하기 위해서 B라는 그 만드는 구조죠. 그 B 외에는 다 뭐냐면 배제하는 그런 서사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적과 싸우면 적과 닮는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요와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교사 역사관과 결합해서 일종의 신념화된 역사 교육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좋은 목표예요. 학생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의 선정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 학생과는 역사적 사실과 지식을 수용하는 교육적 가치가 아니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로서 학생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사관은 학생이 비판적이고 논쟁적 역사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 경험을 제공해 준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문제점부터 봐야 돼요. 교사가 자신의 비판적 대안적 견해를 제시했다고 해서 제시한다면 학생의 역사적 사고와 의욕과 가능성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제 교과서 A라는 관점이 서술됐는데 교사가 B라는 관점을 인제 얘기했다면 학생들이 말로는 이제 여기에서는 뭐 그 교육의 개칙이 아니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된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학생들이 B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아 선생님 그게 아닌데요." 하면서 C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야. 예. 그래서 일종의 답정너죠. 답이 이미 정해 놓고 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학생이 만나는 역사가 하나의 다양한 역사의 흐름에 정해져 있고 다양한 닫힌 서사 대한 서사를 받아들이게 된다. 학생들 입장 볼 때는 얘를 교과서 서사도 문제지만 얘도 문제인 거야 선생님도. 왜 자기 주장만 옳다고 그냥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를 비판하고자 B를 제시했는데 B의 구조가 A하고 똑같은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다만 내용만 좀 다른 것뿐이지. 예. 그러니까 요 밑에 요게 있는데 교과서 서술 혹은 교사의 설명에 따라 하나의 견해의 역사에 접근하는 것이 정해진 답을 묻는 활동밖에 없었다. 요것만 묻는 거는 일명 답정너. 답이 정해졌다. 요거 설명했더라고요.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사가 나름대로 교과서 서사를 반대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안적 서사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원래 그 대안적 서사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받아들일 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럼 어떤 유의점이 필요하냐 이렇게 할 때. 자 그래서 토의 중심 학습이나 글쓰기 수업 등 학습 과정에서 교사에게 인정받을 수 받는 것 같은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동료를 설득할 수 있는 역사적 교류를 만들어야 된다. 교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동료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인제 어 접근해야 되고, 학생의 의견이 교사의 의견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자신의 머리에 생각하는지, 역사적 사고 과정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야 되고, 대안 서사를 발전시키고 도출시키는 과정에서 항상 이 반성점을 설치를 해야 돼. 그래 갖고 이 대안 서사라는 것도 뭐냐면 또 하나의 견해잖아요. 근데 그 반성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아이들한테 강조하면 그거 안 되겠죠. 항상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사고 과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인제 좀 보면 약간 이제 경우가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양민들 뭐 학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뭐 교과서에서는, 지금 양민 학살이 좀 나오지만 예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가서 양민 많은 공헌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인제 한편으로는 민간인 학살 같은 거 요즘에 하잖아요. 대한서사도 제시했고 이게 또 교과서에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면 A와 B 견해가 있죠. 예. 자, 그러면 학생들 입장일 때는 교사는 이게 B다, 베트남 가서 국군들이 막 양민 학살했다, 그렇게 인제 하면 학생들한테 뭐냐면 뭐예요? 역사적 어떤 뭐냐면 학생들에게 그 열린 사고를 깨우치지 못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조사해서 보니까 이게 베트남에서 양민 학살은 베트남인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 북베트남이나 월맹도, 이제 북베트남이나 저기 누구야, 베트공도.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당시 이제 베트남 가서 진상조사하고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반대했어요. 오지 말라고, 대타고 가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군의 어떤 주민 학살이 밝혀지면 당연히 베트남 군들이 북베트남 군들이 주민 학살 내용도 같이 밝혀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요런 것들만 부각시키면 막 우리가 와 가지고 막 "우리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인 베트공이나 베트남, 북부 베트남도 똑같이 학살했어요. 예. 똑같이.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답을 정해 놓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 관점도 항상 이게 잘못됐다는 걸 좀 다른 관점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야. 예. 자, 그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역사적 사고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그 연구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역사가 중에 영국에 보면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 유명하죠? 리 앞에 이제 감정이입도 나오죠, 이 사람이. 그다음에 목적론 관련돼서 화이트하고 논쟁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가 역사 이해에 대한 어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리의 연구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펼쳐진 프로젝트가 뭐냐면 Concepts of and Teaching Approach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CHATA 뭐냐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정확히 읽어야 될지 모르 갖고 그냥 CH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줄여서. CH 프로젝트는 전제 조건이 학문으로서의 역사와 관련된 2차 개념이야. 그래서 2차 개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리에. 그래서 2차 개념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루젠 때문이에요, 루젠. 이 루젠이 이제 그 역사적 사고를 제시하면서 4 단계를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 4 단계 자체가 유럽의 어떤 문화적 기준에 따라서 제시한 거라며. 그래서 요건 좀 약간 보완된 개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4 단계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 4 단계에 접근하는 방법의 어떤 방법론적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4 가지 개념 외에도. 그래서 이제 유럽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필요하고 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내용을 떠나서. 그래서 2차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차 개념은 저번에 설명했죠. 주로 교수 2차 개념은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내용보다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중점 연구는 역사적 형상의 배후에 작용되는 역사의 기본 원리, 핵심 개념, 아이디어와 관련된 요소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내용이고, 학생들에게 진전되는 방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연구 단계를 인제 크게 3 단계로 나눴어요. 자, 1 단계는 뭐냐면 증거와 설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목표로 하고요. 2 단계는 역사를 가르치는 특수한 수법을 개발하는 걸 연구를 목표로 삼고, 그다음에 3 단계는 교수 전략과 교육 과정 맥락이 지닌 관련성을 연구하고 2차 개념에 대한 이해를 탐색한다.
그래서 역사학의 성격과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 내용이 아니라 이걸 이제 연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번에 나온 이제 23 년에 나온 건 2차 개념 여기 있죠. 그래서 이의 어떤 연구 방법론이 나왔고, 그래서 2차 개념을 알려고 하는 것은 뉴젠의 어떤 역사 접근 방법이 너무 서양 중심이고 유럽 중심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니라 좀 보편적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뉴젠의 역사 의식을 좀 더 이렇게 뭐냐면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인제 뭐냐면 르젠의 역사 의식이 나오죠. 자, 르젠의 역사 의식 관련된 내용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역사 의식의 논의 배경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누젠의 역사 의식은 어디에 연결돼 있죠? 예.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연결됐죠. 정통적 형태, 저역적 형태, 비판적 형태, 발생적 형태. 그럼 왜 이게 이런 의식들이 나왔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 유럽이나 이제 독일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예. 독일의 과거 청산을 둘러싼 기억의 문제가 사회적 국제적 쟁점이 되면서 집단 기억과 학문적 차원에서 역사 의식의 문제를 다루고 역사 교육의 시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보통 누지엔의 역사 의식이 어떤 유럽의 문화적 환경 때문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그 당시에 독일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 안에서 일부 사람들이 시틀러를 찬양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시틀러가 낫지 않느냐, 뭐가 잘못됐냐. 어. 그 유태인의 학살은 없었다. 이거는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집단 기억,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히틀러의 어떤 뭐냐면 유태인 학살 같은 문제들, 홀로코스트는 항상 그 밑에 뭐야? 도덕성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의 획득과 역사적 사실의 획득과 도덕성,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 문제와 그다음에 도덕성 회복, 그 집단 기업,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이걸 키울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역사의식 활동을 제시했는데, 역사의식 활동을 역사학습 처리에 적용해야 경험, 학습, 방향 설정 같은 성장이라는 것으로 제시했고, 그리고 내러티브 역량을 설정했다, 학습 목표를. 내러티브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네 가지 유형의 단계를 알 수 있죠.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경험의 성장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역사 지식을 획득하고 역사 지식에 대한 관심에 따라 학습하며 습득된 경험을 늘어나고요. 해석의 성장은 해석의 이 경험을 통해서 역사 지식을 보면 이걸 좀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 중심에 벗어나서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논쟁을 통해서 이걸 느끼는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을 뭐냐면 자신의 중심적 관점에 벗어나서 다원적 관점에서 좀 이렇게 농중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팩트를 알고 어떤 논쟁을 익히면 나름대로 이런 과거 청산을 둘러싸고 이제 잘못된 왜곡, 아니 과거 청산 과정에서 일어난 이 홀로코스트의 왜곡된 기억 형태, 그 시트를 찬양하는 분이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식의 배경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이제 의식 형태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이제 남색 책하고 구상 책에 있는 내용과 많이 겹쳐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정통적 형태는 역사학습은 고정되고 불변된 정통을 습득하는 것이다. 정형적 형태는 과거를 현재에 위한 교훈을 가진 걸 보고 보편적 원리에 따라 판단 능력을 배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비판적 형태는 단절이죠. 현재의 가치 체계를 문제하여 과거를 단전적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존의 시간 방향과 삶의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시간 경험 해석을 습득한다. 그다음 발생적 상태는 과거와 변화의 미래를 기대를 고려하여 종합하고, 발생적 형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와 미래의 가치를 뭐냐면 혼합시키는,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혼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 속의 변화와 발전 개념으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역사 의식을 형태로 나눴고, 이거는 내러티브 역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얼마나 내러티브 역량을 어 이게 그 를 가지고 있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제대로 알면 요게 맞는 내러티브 역량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학습 순서인데,
자, 학습 순서는 정통적 유형은 생활 속에서 쉽게 학습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쉽죠. 우리나라 뭐 단권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단권의 후손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는 그냥 매체만 좀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자, 전형적 유형은 역사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길러주는 대표 유형이고, 그다음 비판적 발생적 유형은 교사와 학생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형적 유형까지는 역사 교육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도 그냥 떠넘겨 주는 그런 것을 유형인데, 비판적 발생적 유형은 교육 과정을 넘어가고 교사와 학생이 의식적으로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비판 내용도 있어요. 요게 이제 네 가지 역사의식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이게 고정된 유형이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혼재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유형을 이렇게 얘기할 때 노젠이 먼저 정통적 형태, 정형적 형태, 비판적 형태, 발생적 형태 같은 이 계체 발생 쪽으로 이렇게 점점 발전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계체들이 계속 발전돼 나가는데, 근데 실제 역사에서 보면 역사의식을 보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야.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 비판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역사의식 유형에 따른 내러티브가 이전의 내러티브 전제로 발전 단계를 따르는 중은 경험적으로 뒷받침 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네 가지 유형에서 각각 내러티브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러티브가 인제 발전 형태가 이렇게 4 단계로 이렇게 발전돼 가면 내러티브도 발전 단계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경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딱 보니까 발생적 형태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정형적인 형태야. 그래서 요 단계와 내러티브가 일치하지 않는다, 경험적으로 볼 때. 뭐 이건데 뭐 어떤 사례 연구를 했겠죠, 요걸 비판했으니까. 자, 그래서 인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반영했나. 역사 의식은 학생들의 생활 세계에도 전이 가능하고 적용 가능하고 전이 가능하면서 적용 가능한 역사적 사고 과정으로 치환되어 반영됐다. 그래서 역사 의식이 학생들 생활 세계로 전이 가능하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통적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고 과정으로 치환되어 반영됐다. 그래서 역사 의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세계를 전이함으로써 역사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 의식은 여기에서 합리적 역사 행위고, 역사 사고는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역사 의식이 역사적 사고를 로 친환된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어려워. 구체적으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이게 어디에서 논문에서 뺏겨온 것 같은 느낌인데, 갈색책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문맥이 설명이 잘 안 돼 있어. 글도 좀 약간 앞뒤 안 맞고 그래 갖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자, 그다음에 또 FUER 모델이 있어. 제가 이제 독일어를 몰라서 이 FUER 모델을 할게요. 예. 자, 여기 보면 특징을 보면 학생들이 과거와 역사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자율 토대로 과거를 재구성한 후에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적으로 과정을 해체하고 다시 자신의 적용하는 사고 과정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질문을 제기하고 자료를 통해서 그걸 재구성한 다음에 그거를 비판적 성찰적 과정을 해체하고 다시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제시했다는데, 발음을 되게 복잡하게 해 갖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쉽게 말하면 역사를 이제 배워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역량을 자신의 삶에 투영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뭐 인제 되고. 자, 그다음에 구체적 역량에 대해서 인제 요거에 대한 구체적 역량,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역량을 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나눴죠. 그래서 요거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역사적 질문 역량은 보면 역사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이다. 역사적 방법 역량은 기존 해석을 분석하고 해체하면서 판단하고 사료를 이용해서 각오를 재구성하는 역량이다. 역사적 방향 설정 역량은 해체와 재구성을 가정하거든 인식과 통찰을 자신과 생활 속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역사적 사실 역량은 역사적 사고 과정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 개념, 범주에 대한 지식 역량이고, 역사적 개념을 체계하고 역사적 구조화 가능한 아울린 메타 역량이다.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뭐냐면 있는 그 어떤 그 교수학습 능력 이런 걸 이제 메타 역량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역량 속에. 그래서 역사적 질문 역량, 그다음에 역사적 방법 역량, 역사적 방향 설정 역량, 역사적 사실 역량.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외워 두세요. 예. 근데 제 생각은 이제 문제 나면 여기 내용이 나오고 "이게 무슨 역량이다. 이게 무슨 역량이다."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캐나다에 인제 넘어가서 피터 셰이셔스의 역사적 사고의 6가지 중요 개념을 볼게요. 이 사람은 역사적 사고를 어떻게 정의했냐. 참고로 역사적 사고라는 거는 무엇이냐라는 거는 나오지가 어렵다. 그 역사 의식과 역사 적 사고가 써라 무엇인지. 그건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이거는 각각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는요. 근데 이 사람이 인제 역사적 사고를 어떻게 정의했냐, 이건 좀 참고를 보면 역사가들이 과거의 기록을 해석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창의적 과정이다. 그래 갖고 이제 역사적 사고의 6가지 주요 개념을 좀 보면요. 이 역사적 사고의 6가지 주요 개념을 통해 역사가 과거의 역사를 바꾸고 역사 자체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개념들은 역사적 내용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역사의 내용 역시 역사 없이 내용이 그러니까 역사적 내용 이거 저 잘못했네. 역사적 내용이 이런 개념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내용과 6가지 개념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주요 개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역사적 중요성의 개념, 그다음 증거, 그다음에 연속성과 변화,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역사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개념을 볼게요. 자, 여기 역사적 중요성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러니까 중요성의 원리하고 연결돼 있죠. 이렇게 보면. 증거는 뭐냐면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증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의 복잡한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문제를 다룬다는 거. 원인과 결과는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영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은 우리는 과거 인물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윤리적 관점은 현재 살아가는데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교훈적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윤리적 관점은.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있는데 그럼 이런 교육 그 6가지 개념의 교육 학습의 효용성이 뭐냐? 자,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명확히 다루고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요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무슨 지도 요점만 나오면 윤리학 차원의 지도 요점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인제 할 때 지도할 때에 인제 어떤 점을 초점을 맞춰서 인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저자가 인제 역사적 내러티브를 쓰면서 암시적, 멍시적,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도해야 되고, 과거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윤리적 판단은 해당 행위자가 처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내려야 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과거의 옳고 그름에 대한 현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판단력 할 때 항상 나오잖아요. 예전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의 가치를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를 가지고 예전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인제 일종의 국룰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역사가 주는 윤리적 함의를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우리에게 과거의 공헌, 희생, 불의에 대한 기억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 책임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자,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현대 이슈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내리고, 이는 과거부터 교훈해지는 한계를 인지하는 전제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현대 이슈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이는 과거부터 교훈해지는 한계를 인지해서 전제해서 그러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6가지를 인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5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윤리적 차원의 지도 요점이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 또 보면 역사적 사고의 의미를 볼게요. 어. 그래서 역사적 사고의 의미는 이제 역사를 사고하는 방식의 의미를 말한다.
그래서 인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미국부터 볼게요. 미국에 보면 인제 그 샘 와인버그가 역사가 처음 읽기 그 역사 리터시 프로젝트를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인버그가 제시한 게 뭐냐면 그 역사가 사료 읽기 과정을 보면 많이 들어봤죠. 여기 출처 확인, 자 그다음에 맥락화, 교차 검토 이런 것들을 인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갈색책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제 사료 읽기 과정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갈색책에 뭐가 비슷하냐면 발견법. 발견법하고 노화 똑같아. 그래서 이제 발견법에 있는 이제 설료몸주 탐 그러니까 뭐야 부재 설료몸주 탐험에 대한 그 법 있죠. 그래서 탐사 그 탐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이제 것을 제하고는 이 출처 확인이나 맥락화라든지 그다음에 교체 검토는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출처 확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료 출처를 읽고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자료 읽기 전부터 출처 확인하고 지문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이 세 이는 세부 사실을 연결한 정신적 틀로 형성한다는 거. 누가 어떤 의도에서 작성했는지 그 저자에 대한 묻는 것이 필요한 걸 점을 상기시키고요. 그다음에 인제 맥락화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서 위치해 있는 걸 이해하게 되고 사를 읽으면서 역사 사건을 재구성할 때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집중적으로 본다. 교차 검토는 인제 복수의 사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복수의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나 상반된 입장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일치된 부분은 거의 신뢰만 하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발견법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설명을 제가 발견법을 할 때 얘기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역사적 사고를 구현 역사 수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사료학습이에요, 일종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역사학이와 관련돼 있거든요. 역사학위는 그 역사가 하는 것처럼 교사도 한번 해 보고 학생도 따라해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은 사료학습하고 연결돼 있다. 사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거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료 기반의 쟁점 분석과 해석을 기초한 역사학위를 볼게요. 예전에 한번 요거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 해서 요게 뭐냐. 그래서 인제 키워드가 뭐냐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인제 역사가 인지적 사고 과정의 역사학습을 볼게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상반된 해석을 불러오는 사료를 납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원의 인식 체계를 만드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인지적 사고 과정을 수행한다. 그래서 인제 A라는 사실을 접근할 때 뭐냐면 B나 C, D 같은 그런 사료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사료들이 뭐냐면 상반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이에요. 자, 이게 제일 좋은 게 이제 고대사인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사료 학습할 때 우리가 인제 그 백제가 만을 전체로 통일할 때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일본 서기에서는 주로 인제 언제냐면 그 근초광 때로 돼 있어. 근데 거기 인제 그 삼국사에는 온조왕으로 돼 있단 말이야. 어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다르죠, 관점이.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럴 때 인제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복잡한 인지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인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온조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제 건국을 좀 정당화시키려면 이 사람의 업적을 뭐냐면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온조 계통이 정권을 장악할 때 이 온조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근초왕 등 여러 왕들의 업적을 다 여기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는 온조왕이 백제 만을 전체 점령했다고 나오고 그런 거죠 막. 그러나 일본 서기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뭐냐면 사실이 왜곡됐긴 했지만 근초강이 그 당시 마한 정복에 대한 기사를 반영하고 있다. 전체 정복 기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인지 사고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료를 납득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해석을 납득하는 데서
다양한 인식체를 만나보고 복잡한 인지 가족을 수반하는데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역사가들이 하는 건데 이걸 학생들이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복잡한 과정,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언제 백제한테 전체가 넘어갔냐? 그걸 일본서기와 그다음에 삼국사기와 기록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되게 복잡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왜 익혀야 되냐? 그 이유가 있어. 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정보가 데이터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예전처럼 이걸 달달 외우고 요약하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다양한 정보를 할 때 이걸 정보를 선정하고 신뢰성을 판단하고 정보의 의미를 밝히는 해독 능력, 리터러시가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 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CPU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역사학습에 통해서 익힐 수 있다는 거야. 현대 세계에 필요한 그런 리터러시. 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또 역사학에서 사회 해석을 통해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능력을 보면 과거인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역사학습을 통해 다른 관점의 자료는 누가 어떤 메시지를 왜 만드는지 특정 시공간의 사회적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고 합리적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필요한 능력이야. 예. 그래서 이거는 역사가의 인지적 사고가 학생들이 익혀야 그 한다는데 그 이유고 이걸 익히기 위해서는 요런 이유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런 이유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사에서 먼저 익힐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걸 어떻게 역사에서 익히나? 지금 선생 수업에서는 도저히 익힐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책 보면 사전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읽는 것이 현대사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런 연습을 자주 해야 된다. 매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레파토리가 더 비슷해. 이 책에서.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솔직히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해, 지금. 얘들은 뭐 누가 잘 객관적 사실도 잘 모르는데 객관적 사실이나 배경지를 알아야지 뭘 이걸 나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역사가 좀 사고하게 학습 방법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학습 방안 제한 이유는 각자 보시고 유용성을 볼게요. 자, 유용성을 보면 왜 이런 역사가처럼 이렇게 사고해야 되니? 역사가 왜 필요하냐? 그 유용성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역사적 사실을 단순한 사 속에서만 이야기보다는 여러 역사적 사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생 수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상반된 사료를 제시하여 다양한 공존하는 역사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폭을 높일 수 있고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거나 상이한 제작 시기와 입장을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 자료에 기반으로 역사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유용성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역사적 사고를 경험하는 학습 활동 설계해 볼게요. 이때 이제 교사에게도 필요한 역량이 있어. 아이들에게 역사학위를 하려면 당연히 교사도 똑같이 역사학위 같은 능력이 필요하겠죠. 사료를 다른 경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료를 토대로 역사를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시도해 보고 교육적 맥락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업 연구 과정을 마련해야 된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이제 스캐폴딩이라는 용어예요. 의미 뭐냐면 학습자에게 인지적 도움과 안내를 인제 제시하여 다음 단계의 어떤 수준으로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하는 전략이다. 어 약간 이제 뭐냐면 뭐랄까요. 비고치피 이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비계 같은 역할 있죠, 비계. 여기에서 요쪽으로 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면 이걸 곧바로 이제 이해를 못하면 다음 단계, 중간 단계, 가도기 단계에 뭔가 도구를 줘서 이해시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학생 수도 탐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배우는 데 필요한 구조를 교사가 정교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 이 스크래핑동 같은 걸 그 중간 단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사례를 보면 동학농민운동 왜 봉건적이고 왜 반외세일까요? 라는 평가의 근거를 찾도록 묻기보다는 중간 단계를 제시해야겠죠. 역사가는 왜 그런 평가와 판단을 적절하게 하는가를
다르게 생각한다면 왜 그런가를 문제를 고시면 할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캐폴딩 같은 걸 둬서 교사가 이렇게 해서 A를 또 B를 해서 실어 넘어가야지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사고하기를 가능한 거죠. 답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그래서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해서 말하면 스캐폴딩은 학생들이 잘 몰라. 그러면 교사가 와 가지고 답을 직접 이렇게 뭐냐면 알려주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학생들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뭐냐면 그 탐구의 어떤 탐구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거쳐서 학생들이 뭐냐면 결론을 도달할 수록 이끌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비계 역할, 비구추피의 비계 역할 같은 것들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접 발달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한 게 스캐폴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낯설게 하기를 볼게요. 낯설게 하기는 요 스캐폴딩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A에서 B로 나갈 때 이렇게 중간에 가독이 장려서 인제 이 두잖아요. 근데 요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걸 거쳐서 인제 하는 건데 낯설게 하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알았던 그 사실들을 좀 더 한 발짝 벗어나 가지고 뭐냐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당연하지 않고 낯설어 보이는 거죠. 역사적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어떤 건 되게 당연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한 발짝 벗어나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낯서는 거야. 그래서 인지적인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걸 익혀야 되겠죠. 사고 과정도 익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필요성을 보면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지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9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은 59 번이에요. 자, 역사적 사고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 활동을 구성할 때 과거의 낯설고 단전적인 측면을 외국과 같은 낯선 시공간으로 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죠. 뭐 외국과 같은 낯선 시공간으로 상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조선은 이제 그 당시 성리학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그래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당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좀 외국과 같은 곳에서 이런 그 당시에 인제 사상 체계 같은 거 있죠? 요걸 비교해 봤고 요걸 뭐냐면 좀 낯설게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이제 비교가 되면서 좀 성리학은 왜 이렇게 그 당시 외국에는 이런 학문이 발달했는데 계몽사상이나 이런 것들인데 성리학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유의점 보면 "낯선 세계를 보는 이는 상실 거스르는 의식정이라는 주제다." 우리가 조선의 성리학을 보면 좀 그 뭐냐면 나름대로 요게 되는 건 아닌데 요게 예. 조선의 성리학을 보는데 요게 이제 다른 것 계몽사상과 비교해 갖고 이제 낯설게 보면 이런 거 자체가 좀 약간 상실 거슬릴 수 있는 거죠. 예. 조선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과 이렇게 유럽에 이제 요렇게 비교해 갖고 봐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걸 보니까 상식에 거슬릴 수 있는 거고 자 낯설게 봐야 하는 사고 과정을 별도 인지적 도구를 요구하는 배워야 쓸 수 있고 학생들이 본인이 인식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재와 다른 과거 맥락을 통해서 학습 활동 구성해야 된다. 이게 유의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좀 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인제 이해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A에서 B로 넘어가기 전에 교사가 어떤 이제 그 스캐폴딩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낯설게 하기고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앞에서 말해서 상식에 거스르는 행동이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입장, 외국의 입장 같은 걸 비교해서 보는 거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제 요런 것도 있고 자, 유효한 점은 뭐냐면 교사의 반성적 설치를 전제로 거대 서사를 보존하고 단일 서사의 비역사성을 파악하면서 이런 해석과 의도에는 비판적 합리적 시각을 걸 수 해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역사적 사고 수업의 구상. 어 그래서 이제 4 단계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한류 가능성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 1 단계, 2 단계, 3 단계고 4 단계 갔다가 요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또 1 단계, 2 단계 요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용인데, 자, 그러면 1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역사 교육 철학과 수업에 대한 신념을 정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이해에 대한 메타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주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해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역사적 인물의 생각을 평가하고 현재 상황을 관련지어 역사적 판단해보는 학습 활동을 구상한다. 교사는 본인의 설명 방식이 역사적 사고 결과인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고쳐하기 위해서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 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신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역사적 인물의 생각을 평가하면서 현재 상황과 관련돼서 또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본인이 설명 방식이 역사 사고의 결과인지 왜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고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127페이지에 있어요. 찾아서 보세요. 자, 2단계는 뭐냐면 교사의 역사 이해 설명 방식을 자기 객관화하는 방법. 최근 역사 연구에서 쟁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학습 주제에 대한 논쟁점을 사학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자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주목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사료에 기반한 역사 사고의 경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사고 점검이잖아요. 자, 2단계 보면 이 교사를 넘어가지고 학생들과 이제 소통하는 걸 되게 강조해요. 여기 2단계는. 그래서 인제 이 역사 사고 구성이 2단계가 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도 사학사적으로 이제 그 논쟁점을 찾아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그 돌무지 무덤 있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어떻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제 석촌동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고구조에 이제 뭐와 연결시켜요? 계단식 돌무지와 연결했고 그 당시 고구조가 그 후손들이 백제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거에 대한 다른 관점이 들어와. 왜냐하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이게 어떤 그 발전적으로 그 백제에서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와 가지고 그 발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4 세기 후반에 갑자기 출현했다는 거야. 그러면 4 세기 후반에 갑자기 출현했다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치 집단이 이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해 갖고 이것을 볼 때 이거는 고구려에서 백제로 내려온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뭐냐면 원래 초창기 때 그 뭐냐면 고구려인들은 아 고 백제인들은 백제 유민들은 어디에 내렸다. 토강모라는 것을 볼 때 부여해서 내렸고 요 4 세기 후반 때 갑자기 돌무지 무덤이 나왔다는 건 그때 가서야 이쪽 고구려 쪽 새로운 정치 집단이 나온 거다. 그래서 원래 건국 세력은 고구려 세력이 아니라 이 토강모를 볼 때 그 부여 계통이다. 이런 식의 인제 논쟁이 있거든요. 예. 자, 이걸 제대로 알려면 이런 논쟁을 알아야겠죠. 사학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인제 뭐냐면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게 인제 뭐냐면 제시를 해 줘 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고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건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사고하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에 참여하는 중심 지문을 계속 설정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갑자기 4 세기 초반에 4 세기 그 중 후반에 왜 이런 돌무지 덜녕 무덤 그 돌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나오는가? 그러면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럼 토강모가 오히려 그 부유의 계통의 무덤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이렇게 던져 줘야죠. 예. 그리고 학습 자료와 선정과 활동 구상 이후에 학습 목표와 중심지을 되짚어 보고 또 수정하고. 이게 2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 수업에서 무슨 이런 것까지 해요. 예. 이렇게 하다가 진짜 완전히 맞아 죽지. 자, 그러면 인제 여기 끝고 3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당대의 생각을 파악하고 통솔적인 학습 및 설명 방식의 인지적 구조를 가져온 잘 차려서, 여기는 가설이고 쟁점 차원인데 이걸 인제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잘 짜서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질문과 인지학 습 경로를 구상하고 쟁점이 되는 사료를 검토해서 통상적 해석과 다르게 해석된 자료를 토대로 인적 불이치를 야기하는 질문을 제기해 학습자를 재구성하고 기존 설명들과 불일치한 역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과 답하는 과정을 참여도 하는 해체적 읽기 경로를 구성한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수업 상황이 이제 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2 단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논의,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인제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인제 그 학생들에게 인제 던지는 단계 정도, 문제 제기를 던지는 단계고, 요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에서 사료를 찾아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는 단계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수업 사항을 보면 복수의 자료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가능하고, 누가 어느 시기에 작성한 것인지, 글을 쓴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추론한다. 그리고 수업 중에 글쓰기 활동을 한다면 활동지의 질문을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학생들이 과거와 과거에 대해 생각에 대한 거리를 두고 살펴보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그다음에 당대 사람들이 현재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사고하게 하는 학습 활동 구상해 볼 수 있고, 학생들에게 인지적 불이치를 극대화시켜 이를 해결하고 평형 상태에 이르는 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다층적인 사고 과정을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해당 역사 주제는 교사의 관점을 사고 과정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역사 지식의 생성과 역사 해석의 담론적 측면에서 역사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것이 왜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학계에서 담론들이 어떻게 만든 걸 이제 드러내는 과정이고, 역사 교사가 자기 관점과 특정 서사를 지지하는 주체임을 드러내고, 역사 사실의 선택과 배제, 역사적 관점의 옹호와 비판의 관점이 결과를 접할 학생이 판단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을 이제 드러내야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이해되고 형성되고 도전받는 지점의 과정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의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 자,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여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고 수업 구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확률 가능성이고 확정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성을 왜 하냐? 아까 얘기했처럼 역사적 사고의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학생들이 역사학위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사적 사고 경험이 필수적인 때 이런 단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역사 교육 추천이나 수업 같은 거, 그리고 학습 주제와 상반된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고, 2 단계는 자기가 이제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던지고 논쟁점을 주는지, 논쟁점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질문을 만들고, 3 단계는 실제 이제 수업 상황으로서 질문을 던진 다음에 뭐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뭐냐면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던져서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교사가 이제 와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과정을 이제 뭐냐면 점검하고 복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 교사 연구 초점에 대한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있죠. 요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하는 교사의 역사 이해에 대한 성찰, 쟁점 파악, 그다음에 학생이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활동 상계, 설계, 수업에서 교사 사고 과정 드러내기인데, 제 생각에는 뭐 질문 쓰라고 하진 않고 만약에 나오면 요 정도 물어볼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요거 내용 적어 놓고, 요 정도 4 단계 명칭 정도만 외워 두시면 돼요. 예. 진짜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명칭을. 예. 명칭 외우고, 명칭과 관련된 이제 뭐냐면 내용 중에 한두 개만 딱 그냥 기계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그래서 비슷한 걸 찍어내는 거죠, 그냥. 예. 이거 다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3 장인데, 3 장은 역사적 내러티브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음. 역사적 내러티브.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갈색 책하고 그다음에 남색 책 있죠. 요 내용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이 장은 좀 앞부분하고 우리가 보는 기본서 내용하고는 좀 약간 없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역사 내러티브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편해. 왜냐면 한번 갈색 책하고 이제 남색 책을 좀 관련해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 부분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 이 장은 뭔 말인지 아주 되게 복잡하게 자기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3장 들어오니까 이게 이해가 좀 돼. 왜냐면 갈색책, 남색책 논의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첫 column 같은 걸 보시려면 적어도 기본서를 읽고 첫 column을 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본서 안 읽고 첫 column
부터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 진짜. 어. 기본서 읽고도 첫 그릇 읽으면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은데 첫 그릇만 읽고 기본서 안 읽고 첫 그릇만 부터 읽으면 진짜 뭔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첫걸음이라는 말 대신에 뒷걸음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 이 이렇게 어렵게 책을 써 놓고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첫걸음이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첫걸음에 읽어. 예.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있긴 있는데 자 뭐 하여튼 그렇고 자 역사적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